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국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끔찍한 만행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80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과 일본 교육 시스템은 이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두 나라의 아이들은 과거의 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또 단순한 역사 수업을 넘어 기억과 반성, 책임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2주에 걸쳐 두 편으로 나누어진 다큐멘터리 여정입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의 중심에 있었던 독일과 일본, 이 두 나라의 역사 수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우선 독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교과서에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육은 과거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점령되었고 4개의 지역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니른베르크 재판 등 공개 재판을 통해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자행한 잔혹한 범죄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만행 앞에서 많은 이들이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진실과의 직면은 독일 사회가 나치 정권을 청산하고 이른바 비나치화라는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며 독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참회의 과정은 오히려 독일인들에게 있어 과거의 잔혹한 사건들을 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즉 과거의 과오를 뒤로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이죠. 비약일 수도 있지만 마치 운동선수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전쟁 이후 독일은 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하며 경제 기적이라 불릴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곧이어 유럽 통합의 기틀을 다지며 유럽연합 안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죠. 이와 동시에 독일의 학교 교육에서는 이 어두운 과거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보통 전쟁이 끝나면 어느 국가든 역사 교육은 자국 중심의 시각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역사만 강조해서 가르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독일에선 이런 교육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반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집단적 의식, 그리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된 전쟁 범죄의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독일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아닌 독일 연방공화국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선택 과목 등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유독 역사 교육에 있어선 전체적으로 유사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중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역사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인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비슷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 수업은 크게 4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히틀러의 나치당에 의해 무너질 때까지 존속했던 독일의 국가체제였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로 향하려는 첫걸음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 극심한 경제 위기와 그 뒤를 이어 등장한 나치 정권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들이 있었는지를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짧게 끝났지만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암시하는 듯한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치 인형과 그로 인한 잔혹행위에 대한 파트입니다. 독일 학생들은 전체주의 정권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극단적 이념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학교 수업을 넘어서 실제 사진과 영상 다큐멘터리, 그리고 홀로코스트 추모시설 방문이 필수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역사 수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학과 윤리, 철학 수업 등에서도 폭넓게 다뤄집니다. 특히 우리에게도 유명한 안내의 일기 같은 작품을 배우며 나치 시대의 인간 군상과 도덕적 선택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유대인의 목소리가 담긴 유대인의 시,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각종 책을 통해 집단주의적 사고의 문제점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심화 과정에선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과 같은 나치 선전 문서를 직접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그 안에 담긴 선동의 방식, 그리고 모순된 도덕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도록 지도합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외로 전쟁의 세부 사항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초기 2년 동안 독일군이 확장한 영토와 전투에서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민족적 자부심이나 군국주의적 환상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육의 초점은 전쟁의 전략이나 승패보다는 나치 정권이 저지른 조직적 학살과 민족 청소, 그리고 다양한 사회 정치적 소수자들에 대한 박해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동성애자, 공산주의자처럼 외부자로 여겨졌던 이들에 대한 박해가 교육의 핵심 주제로 다뤄집니다. 이처럼 전쟁 전체에 대한 교육은 넓게 다루지 않지만 독일 내에서 나치 정권에 맞서 저항한 인물들은 영웅의 상징으로 강조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얀 장미의 구성원이었던 한스와 숄 남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치 정권에 맞서 비폭력 저항을 펼치다 결국 체포되어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뒤 숄 가족은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했지만 가장 큰 딸 한 명만이 살아남아 그 끔찍했던 시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우리에게 아미자로 알려진 책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입니다. 독일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 시대를 살아간 모든 독일 시민을 악한 존재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조차 악을 방관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범이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설령 그들이 정말로 몰랐다고 해도 그 무지함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교과서는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역사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네, 한마디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군가가 정해주는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그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독일 역사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인 셈입니다. 네 번째는 전후 독일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 전역이 무너진 책임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나치 정권 자체에 있다는 점이 교육에서 명확히 강조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손쉽게 책임을 회피하고 동시에 국민의 분노를 외부로 향하게 만드는 고전적인 정치 전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현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런 선동의 영향 아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사례는 너무 많아서 어느 하나를 집어서 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이 자국 내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후세에 교육하는 태도는 매우 이례적이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독일 학생들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파괴를 자신들의 정권이 일으킨 불필요한 전쟁의 결과로 받아들이도록 배웁니다. 특히 전쟁 말기에 항복을 거부하며 국민을 희생시킨 나치 지도부는 국민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유럽에서 5월 8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빅토리인 유럽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날, 즉 유럽 전승기념일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독일의 패전일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5월 8일은 해방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치즘의 굴레에서 벗어나 르네상스로 향했던 유럽인들의 해방과도 같은 의미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제작된 역사 영화를 보면 만약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면 어떤 세상이 되었을지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 세상에선 독일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잔혹한 나치 정권에 의해 억압당하는 디스토피아로 그려지곤 합니다. 물론 일각에선 말씀드린 독일의 역사 교육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 시대 독일인에게 너무 큰 집단적 책임감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 교육은 그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의 학생들 혹은 그들의 부모, 심지어 조부모조차 전쟁과는 무관한 상황에서 자랐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죄적 책임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독일인이 다음 세 가지를 이유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회복했고 그 신뢰는 독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둘째,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키워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거를 직시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영상을 준비하며 저는 어떤 면에선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